안녕하세요, 백기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AI 언택트 면접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얘기했던 거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AI 면접을 도입한 이유는 여러분 괴롭히려고 도입된 게 아니고요. 채용 비리 단절하고 공정하게 지원자를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의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어쩌면 AI한테 인성을 맡기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 대한 역량을 좀 더 다각도로 평가하고자 하는 다면평가의 일환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왜 AI 면접에서 이 AI 역할이 중요하냐면 과거의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을 보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아무리 인간이 많은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머릿속에 수십만 개의 데이터를 기억하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AI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수십만 명과 비교했을 때 나는 이라는 평가를 해본다면 어쩌면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시험을 통해서 뭐 전국 학력고사에서 내가 몇 등을 하고 이런 것들 해본 분들 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따져보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내가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왔던 것처럼 기업도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과정의 일환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AI는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여러분의 성격, 목소리가 좋니 나쁘니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또 하나의 면을 좀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아무래도 비대면 상황에서 내가 말을 못한다면 앞으로 회의를 할 때 비대면 상황에서 회의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비대면 언택트 표현할 때 재택근무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재택근무 할 때 회의 어떻게 하나요? 지금처럼 카메라 열어놓고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연습 한번 해보시면. 근데 이런 상황이 오히려 더 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다면 사회가 언택트 사회로 간다면 이런 언택트 사회에 맞는 사람들이 좀 더 회의를 잘할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훈련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이런 부분에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AI 면접은 여러분에게 객관식 평가를 잘하지 않고요. 많은 주관식 질문들을 던지는데요. 자, 이제 첫 번째 구술 면접에 대한 얘기를 하게 합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답변을 한다. 자, 우리가 보통 글을 쓸 때도 보면요. 뭐 1500자 이내로 써라, 몇 자 이내로 써라는 얘기를 할 때 제한 시간이 항상 존재하죠. 다행스러운 건 글 쓰는 속도에 비해서 말하는 속도가 몇십 배 빠르다는 거죠.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아마 타이핑을 해보시면 웬만한 타이핑 속도로도 제 말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점에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사실 표현하는 것은요. 글보다는 말이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제한된 시간 안에 압박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더듬게 되는 거지만 실은 정해진 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은 충분히 주어진 상황인 거죠. 오히려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또 그 생각하는 과정도 AI가 여러분들을 평가를 합니다. 만일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로 답을 하겠지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너무 질문을 끊지 마시고 좀 충분히 들어주십시오. 질문을 듣는 시간에도 그 질문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잘 체크해 보면 나의 답변도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답변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라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자신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그런 점에서는 그런 현상들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자신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체크해서 전달하는 것들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AI 채용되면 심층 면접이라는 게 생겨나는데요. 아무래도 이 AI가 기계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많은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코딩만 한다면 또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수십만 번 반복을 해도 시간과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까지 면접장에서 못했던 많은 상황들, 많은 어떤 경우의 수를 AI 면접을 통해서 기업들이 테스트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면평가거든요. AI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의 여러 가지 면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놓쳤던 나의 모습들도 체크할 수 있는 경우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려워하지 마실 필요가 있고요. 또 거꾸로 어떤 상황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 실제로 인터넷이라든가 들어가 보시면 많은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서 볼 때 이 컴퓨터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은 또 한정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그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연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저는 이 세 번째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게임 면접, 즉 안내문을 읽고 게임을 하는데요. 이 게임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슈팅 게임이 참 많았어요. 뭐 막 누르는 대로 나가고 뭐 비행기를 조정하면서
나오는 장애물을 피하는 건데요. 이걸 보면서 뭘 알게 되냐면 순발력 같은 걸 알게 되죠. 순발력 평가를 하려면 뭐 공을 던져서 받는 훈련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게임을 통해서 충분히 순발력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간단한 게임의 룰을 가지고 좀 더 고득점을 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 이런 것들도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엿보게 되죠. 인공지능은 게임 분야에서 탁월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알파고를 통해서 바둑이라는 게임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인간을 완전히 뛰어넘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도 볼 때 이 바둑이라는 게임에서 룰이 있었고 그 룰은 어떻게 보면 가장 최적의 경우일 수는 언젠가 컴퓨터가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 점에서는 이미 왔고 그 과정에서 결국 인간이 만든 알파고가 인간의 바둑구사를 이긴 거기 때문에 거꾸로 본다면 가장 인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 게임의 룰을 만들었다면 여러분들의 능력이 그 게임을 통해서 묻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현장에 가보면 나와 맞지 않는 회사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어쩌면 이런 다양한 평가를 통해서 나와 맞지 않는 기업이 서로 안 만나게 됨으로써 서로가 시간과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런 AI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구술 면접인데요.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장단점을 말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를 보시고 한번 말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10초 내로 말해보세요. 어렵죠? 네, 준비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누군가가 말한다면 저는 이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초는 그냥 1초 안에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저의 모습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어쩌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많은 사회 경험을 하면서 제가 보는 제 모습을 많이 봤다는 겁니다. 거꾸로 보면 여러분들도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런데 왜 나오지 않을까요? 말 그대로 젊으시니까요.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기소개를 할 때 역량을 먼저 소개를 할지 정말 살아온 삶을 소개할지 아니면 경험담을 소개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그 모든 선택도 여러분의 가치관이거든요. 만약 저라면 저는 일 얘기를 먼저 할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기업의 면접을 할 때 뭐 제 사생활이라든가 제 개인적 경험들 나중에 고민하고 당장 나를 불렀던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같이 마케팅을 한다거나 세일즈 컨설팅을 한다거나 교육하는 사람들 부를 때 이유가 뻔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엉뚱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나를 불렀을 것 같은 이유, 그리고 대체로 보면은 뭐 저처럼 이제 프로들을 부를 때는 목적을 미리 또 얘기를 하죠. 그럼 당연히 거기에 맞는 얘기를 먼저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AI가 여러분한테 왜 그런 질문을 할까요? 한마디로 회사에 맞느냐, 회사가 원하는 인재냐를 평가하기 위해서죠. 당연히 여러분 살아온 삶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역량, 회사에서 바라보고 싶은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거니까 어쩌면 화자가 AI라고 해서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AI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을 위한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질문들에 대한 평소에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고요. 장단점을 말하라고 했더니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장점만 막 내란다거나. 근데 인간의 장점이 많을까요? 단점이 많을까요? 단언코 단점이 많습니다. 따져보면 우리가 사회 구성원이 된다는 거는요. 장점 일부, 단점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장점을 돈으로 주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장점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못하는 것도 못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단점은 평균치가 아니라 진짜 특이하게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가 저한테 단점이 뭐냐 그런다면 저는 숫자를 좀 리얼하게 다루지 못해요. 뭐 시간을 많이 주면 맞추는 건 자신이 있는데 숫자 감각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건 또 계산하고도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회계부서나 이런 부서는 제가 일을 해보면 잘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런 측면에서 서로가 안 좋으니까 제가 회계 파트는 좀 약하니까 그런 업무들은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한다면 시간을 좀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서로에 대한 어떤 단점들이 자연스럽게 보완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점에서는 단점을 말할 때는 내가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해 주신다면 충분히 단점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인성검사. 여기서 인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기업의 인성은 여러분의 착함이나 도덕성 평가의 리얼함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기업의 인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CS라고 표현해요. 즉 기업이 고객을 상대하고 사람을 상대해 필요한 어떤 좁은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에서의 인성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사회에서 원하는 인성하고 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10에서 15개의 문제를 가지고 빠르게 평가를 하는데 왜 빠르게 평가할까요? 왜냐면 즉각적 반응이거든요. 우리 이걸 애티튜드, 태도라고 부릅니다.
인성은 대부분 CS 태도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바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태도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생각하는 건 이미 진 거예요. 오히려 인성 테스트는요, 바로바로 생각나는 대로 바로 그냥 하는 게 좋고요. 고민하는 순간 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태도는, 인성은 묻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해서 내리는 결정은 우리가 인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논리적이거나 이성적 판단이죠. 사람은 얼마든지 이성적으로 악해질 수 있고 이성적으로 선해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인성은 본성에 가까운 것들을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많이 끌지 마시고 바로바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상시에 이거는 묻어나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기업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인성, 특히 인간적인 성질이 있다면 평소에 그 관련된 행동을 많이 하시면요, 자연스럽게 이런 답변들이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상황 면접인데요. 말 그대로 어떤 상황을 주어져서 만드는 거죠. 자, 이 상황 면접에 정답이 있을까요? 특징은요, 정답이 거의 없습니다. 상황 면접의 특징은요, Y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면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상황에 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를 들어보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판단이 A가 어떻게 할까요? 말 그대로 여러분의 말을 텍스트로 바꿔서 빅데이터에서 찾아내서 비교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뭐 빈도수도 체크하고 연관성 체크를 해서 여론의 답변이 어떤 성향을 띱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여러분 연습해 보신다면 주변에 여러분들의 선생님이나 좀 선배들하고 얘기가 좀 친하다면 그분들한테 나에 대한 특징을 좀 물어보면요, 내가 많이 쓰는 표현이나 특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떻게 행동할지도 아마 그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그런 느낌을 AI가 한번 만들어서 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 상황 면접의 특징은요, 정답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 내가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를 정확하게 잘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는 AI 면접을 잘 보시려면 여러분들이 스피치 훈련이라든가 표현 훈련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상황 면접 기출 문제를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자, 친구가 약속을 했는데 또 늦는다고 하네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어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늘 늦는데요, 뭐. 이게 고쳐질까요? 습관처럼 안 고쳐집니다. 근데 친구잖아요. 근데 친구가 그런 줄 알면 그냥 그러려고 넘어가는 거죠. 만약에 사회인이었다면 진작에 얘기하거나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겠지만 친구가 뭔가요? 이미 그렇게 알고 지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고요. 자, 들어보니까 저의 친구 상에 대해서 바로 느껴지시죠? 자, 10년 만한 동창생이 보험에 가입하려고 권유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하겠는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가입했다. 근데 다음번에 바꾸거나 추가가 될 때 꼭 나한테 연락할게. 네. 왜냐면 지금 가입했는데 바꿀 수는 없잖아요. 바꾸게 되면 손해를 보니까요. 이런 측면이 있지만 그 친구가 만약 보험 가입을 권유했는데 상황이 정말 딱하다면 저는 바꾸겠습니다. 왜냐면 그 정도 여유가 만약 내가 돼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바꾸는 것만으로 도움이 된다면 약간의 손해쯤은 감수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동창생이잖아요. 10년 전에 함께 학교를 다녔는데. 자, 이런 상황들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 질문에 대해 저도 처음 보거든요. 텍스트 칠 때만 생각하고 제가 생각한 게 아닙니다.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들을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이 경험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사전에 많이 시뮬레이션하고 연습한 덕분이죠. 그 점에서는 생각하세요.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주인공이라면, 내가 저 상황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보시면 이런 답변들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 친하지 않은 친구 갑자기 연락와 300만 빌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못 빌려주죠. 친하지 않은데요. 친해도 빌려줄까 말까인데. 네, 문제는 그 300만 원의 이유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이유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통장에 마음껏 쓸 수 있는 300만 원 웬만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이걸 꺼내려면 뭐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생각과 행동을 묻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체크해 주시면 좋은데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무래도 AI는 데이터를 통해서 끄집어내니까요. 키워드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안 쓰는 키워드나 좀 낯선 키워드를 내면 AI 입장에서는 평가가 잘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상시 느끼는 우선적인 가치관이 있죠. 예를 들면 부정적인 입장과 긍정적인 입장이 있다면 여러분 어느 게 더 낫나요? 당연히 긍정적이죠. 이거 평소에 배웠잖아요. AI는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학습한 프로그램입니다.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걸 알지만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게 더 나은 가치로 입력이 되어 있으면 얘는 긍정적 답변을 당연히 긍정적으로 더 나은 답변으로 판단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AI는 기본적으로 사진, 이미지, 영상을 체크를 같이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말을 만드시기보다는
바로 정면을 보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좋고요. 사람처럼 대하는 게 참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카메라 훈련 같은 것들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답변할 때 저처럼 말이 빠른 건 좀 안 좋고, 이건 강의형 스피치니까 누군가의 질문을 받는다면 조금 생각하고 또박또박 천천히 표현하는 게 좀 더 낫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게임 면접의 이유는 이겁니다. 적성검사예요. 네, 우리가 기업도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다가 이 회사 내가 너무 안 맞아. 그럼 당연히 업무 성과가 떨어지겠죠. 당연히 태도도 나빠지고요. 기업도 이걸 원치 않아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 좀 알아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입사 지원하는 사람이 기업을 잘하는 것보다는요, 기업이 이 지원하는 사람을 평가하는 능력이 좀 더 앞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을 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부분에서는 개인적인 좀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기업을 선택하는 나만의 기준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추론 능력, 자, 추론이 뭔가요? 뭔가를 유추하는, 즉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어떤 결론을 끌어내는 능력인데요. 많은 정보를 주고 계산을 잘하면 당연히 답이 나오겠죠. 그 답이 있다면 더 좋고요. 근데 세상 일이 참 재밌는 게요, 답이 잘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런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꾸 상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코로나19 시대가 열렸죠. 네,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런 시대가 열렸어요. 코로나19가 왜 터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니, 코로나는 뭔가요? 공부해 본 적 있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태도에 묻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코로나19가 열렸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책을 몇 권 사서 봤습니다. 왜냐면 뭐 워낙 별의별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근데 봤더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체를 완벽하게 알지 못하지만 유추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고 그 과정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정답만 보는데요, 푸는 과정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적으로 끌어내는 과정들을 추론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없다면 과정을 보고 이 정답에 가까운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과정에 대해서 구체화시키는 훈련들을 좀 많이 해보시고, 뭐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이 중요하듯이 어떤 판단을 했다면 내가 왜 이런 판단을 하는지를 충분하게 표현하면 좋은데, 이것들을 이제 복잡하니까 게임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점에서는 복잡한 게임들, 비싼 게임을 많이 하시기보다는 스마트폰에 있는 간단한 게임들 있잖아요. 많이 해보시면 생각보다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그런 간단한 게임을 개발할 때 간단한 몇 가지를 측정하면서 게임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왜냐면 면접 보는데 뭐 스타크래프트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할 수 없으니까 면접을 볼 때는 굉장히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들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 게임 자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짧고 굵게 게임을 많이 즐겨보시면 많은 연습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게임을 좀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간단한 게임들을 역량평가를 위해서라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 게임이나 하기보다는 게임을 만든 의도라든가 게임을 통해서 측정하시는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요, 개발자분이 나름은 뭐 이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근거로 삼았는 것들이 내용이 충분치 않다면 그 게임으로서 그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점에서는 그런 게임을 좀 배제하시고 좀 검증된 게임들을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행동지원은 뭐냐면 이런 게임 만들 수 있어요. 애당초 미션을 수행할 수 없게끔 만든다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까? 반복적으로 계속 에러가 난다면 얘는 과제를 이렇게 주는 거죠. 자, 여기에 합격을 해야만 뭐 이 미션을 통과하면 저희는 합격을 시킬 겁니다. 제한 시간 20분 내에 해보세요. 근데 실은 미션 통과가 안 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뭐 이런 게 있겠죠.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게임들이 가끔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정상적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래서 뭔가에 숨겨져 있는 키를 쓰거나 이래야만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어쩌면 이것도요, 많은 게임을 해본 사람들은 이런 게임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막상 안 해보신 분들이 긴장을 하면 그런 상황에서 어쩔 줄을 모르겠죠. 자, 이런 상황들도 체크하는 게 게임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짧은 게임을 좀 많이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심층 구조화 면접은 뭐냐면 응답 키워드에 추출을 해서 평가나 실제 면접에 활용하는 겁니다. 즉, 앞에 내 답변이 뒤에 답변에 또 뒤에 질문에 또 영향을 주는 거죠. 얽히고 설키거나 아니면 AI 면접 다음에 실제 면접관과 면접을 할 때 실제로 많이 써먹게 됩니다. 즉, 일관성 평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AI 면접의 등장 이후에 이제 면접 트렌드의 변화라면 이제 그 면접 한 번을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것들은 많이 사라질 거예요. 조금 세련되게 다듬는 건 가능하겠지만 아닌 걸 인 것처럼 표현하는 건 이제 불가능해집니다. 왜냐면
빅데이터는 생각보다 여러분의 진실에 가깝게끔 많은 추론을 하는데요. 현재 구글 정도, 우리가 보통 구글 신이라고 하잖아요. 구글은 여러분 성향에 대해서 거의 80% 가까운 성향의 정확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카드 결제 정보만 알게 되면 90% 이상 정확하게 여러분 니즈에 맞도록 제품을 추천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이런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의도를 해서 내가 아닌 모습을 만들어낸다. 왜냐면 질문을 듣다 보면 이 질문이 나에게 불리한 걸 체크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괜히 그 질문에 대해서 말을 만들어서 넘어갔다가 2중, 3중, 4중에 체크해서 체크가 된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거짓말 성향이 높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솔직담백하게 표현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메라를 보거나 이런 게임 상황이 어색해서 생기는 문제는 연습을 해서 돌파를 하지만 연습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이제는 피하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본인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간결 명료하게 사실을 표현하는가의 훈련이 이제 AI 면접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온답니다. 나는 절차보다 능률을 중시한다. 예, 아니요. 답변했는데 끝이 아니고요. 2중, 3중, 4중. 보통 저희가 문제를 만들 때 한 5중 정도는 해서 한 평가를 해서 5개 중에 한 4개 정도 성향이 같게 나와야 그걸 진실로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짧은 테스트를 많이 해서 자기 성향을 표현하면 좋은데 좀 아쉬운 건 이런 거예요. 아직 테스트라는 것에 또 근본적 한계 때문에 예, 아니요로 답변하다 보면 중간 지점이 있을 경우도 있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는 뭐 틱 같은 게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그럴 때 오히려 생각을 좀 해서 그때 한번 결정을 내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면접이라는 걸 저는 점점 어떻게 보냐면 오늘 면접 망쳤어 해서 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망쳤다고 생각하지만 합격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 AI 면접을 도입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크로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표현해 보는 거죠. 뭐 제가 한번 해볼까요? 나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예, 물론 혼자 있어서 외로울 때가 있는데요. 대체로는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습니다. 대신 외롭지 않게 만드는 이유가 있고요. 혼자 있을 때 또 외로워지는 상황이 있겠죠? 뭐 그런 상황들 한번 생각해 본다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회가 부조리하다고 생각한다. 예, 저는 부조리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죠? 사회가 당연히 조리가 있다면 그냥 우리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나요? 사회가 부조리하고 사람들은 자꾸 아껴지려고 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것들을 쉽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선한 것들에 대한 가치를 주고 선한 걸 권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AI 면접은요, 저희 같은 40대들한테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어쩌면 20대 분들한테 좀 어려운 이유는 공부에 너무 치열하게 사느라 세상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못 해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는 이제 심층구조화 면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편해하시려면 세상에 대한 관심들도 좀 많이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에게 뭐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현재 뽑아놓은 뭐 수백 개가 넘는 문제집들이 있어요. 이게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의 유형을 모아놓은 거니까 이런 것들도 제가 얼마든지 파일로 제공할 수가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때는 얼마든지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또 도움을 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AI 명령 영상을 통해서 지원자 반응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분석할 때 어떤 기술이 활용될까요? 네, 간단하게 여러분 얼굴을 추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안 보이실 텐데 지금 카메라가 제 얼굴을 계속 추적하고 있어요. 박스로. 네, 참 재밌는 기술인데요. 인간의 눈을 추적하고 얼굴을 추적하는 건 이제 너무 어려운 기술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얼굴에 집중을 해서 데이터를 추론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웃느냐 안 웃느냐도 AI가 그걸 맞추고요. 거짓말하는 상황도 이제 AI가 사람을 어느 정도 맞춰냅니다. 즉, 한 10에서 20%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60에서 80% 사람들은 이제 그 안에서 평가받는다는 거죠. 왜냐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얼굴 표정이라는 데이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얼굴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서는 AI 면접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없는 상황은 AI가 면접을 잘 하지 않고요. 그런 질문 잘 안 던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많은 데이터가 있고 많은 사례가 있고 오래전부터 던진 질문이라면 AI도 던질 겁니다. 하지만 없는 질문을 던지면 평가 수단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는 AI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는 점도 체크하십시오. 그런 점에서 AI 면접의 오해와 진실 보겠습니다. 육성 답변 내용, 육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답변의 억양, 데이터, 정보들이 다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 목소리의 떨림을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겠지만 목소리의 높낮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말할 때 어떤 방법론 이런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육성 답변 내용 점수에 들어가고요. 전략적 게임을 망치면 점수 떨어질까요? 의도가 망치는 게 의도라면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AI가 낸 그 문제나 그 시험을 통과 못했다고 사람을 떨어뜨릴까요? 여러분 같으면 AI를 믿고 모든 걸 맡기겠습니까? 참고용입니다. 그래서 망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의도적으로 망치게 하려고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점에서는 그 시간 내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AI는요, 한계가 많아요. 계속 업데이트 중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AI의 한계는 충분히 개발자들과 면접관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AI 면접의 진짜 비밀이 뭔지 아세요? 기존의 면접 프로세스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AI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 사람들이 여전히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실습하기로 했는데 조금 더 이론 같기도 하고, 사실 뭐 제가 AI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러분들이 AI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곧 아마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많은 면접관들이 생길 거고요. 여러분 곁에는 이미 인공지능이 많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 컴퓨터에, 패드에. 자, 많이 대화해 보시면서 AI의 작동 원리를 좀 학습하시면 좋겠고요. 기왕이면 시간 좀 내시면 어떨까요? 앞으로 기업은 AI와 함께 일을 할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많은 성향들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AI와 많이 친하게 지낸다면 전혀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요. 두려움 갖지 마시고 당장 여러분 곁에 있는 AI, 여러분의 친구를 한번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